변상욱의 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안보의식으로 갑니다. 예. 안전행정부가 19살 이상의 성인 남녀와 청소년들을 각각 1,000명씩 해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본인의 안보의식이 수준이 어느 정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인의 65%, 청소년의 52%가 나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높다 그러고 어느 정도 높아야 높다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을 해도 국민이 지금 너무 태연해하고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소리도 요즘 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 처음 나왔던 1994년이죠. 이때는 라면 사재기로 뭐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 안보 불감증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사력이 꾸준히 증강돼 와서 우리 군을 더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남북한의 국력의 차이가 이제는 너무나 확실하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더 못 살았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 동맹국으로서 지켜주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동안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남북교류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머리에 뿔 달린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배경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이 쉽사리 동요하지 않는 거는 이건 안보의 든든한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뭐라고 도발할 때마다 공포에 질리고 사재기하고 재산을 해외 도피하려고 그러고 해외에다가 살 곳을 마련하려고 길을 쓰고 만약 이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거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위기 대응책은 국민의 동요를 막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은 안보 위기가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사재기, 경제 시장의 혼란, 해외 투자의 감소 등 경제 위기로 번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정답은 늘 경계는 하되 동요하지는 말자. 이 정도.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렇다고 북한에도 경계를 안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예. 동아시아 연구원이 설문조사라고 분석한 거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원만하고 남북교류가 잘 되면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따지는 여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도 많고 미군 기지가 환경오염되고 뭐 미군 범죄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서해나 휴전선에서 남북 간의 충돌이 일고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면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패턴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 보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보수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전통적인 안보의식에 따르면 이래야 되거든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에게 아무것도 내줄 수 없고 대화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남북 대화를 먼저 실시해 나가는 것이 낫다라고 58%가 대답을 했어요. 반대로 나는 진보요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한미동맹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종속시키는 길이다. 이거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67%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안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을 택할래 아니면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확 억누르는 걸 택할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에 따라 하나만 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진보라도 이쪽 걸 택하기도 하고 보수라도 저쪽 걸 택하기도 하고 절충적이에요. 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절충형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강대국들과 관련된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 안보의식 통일 문제는 항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2004년에 주변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이 58점이었습니다. 중국이 57점이었습니다. 1점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때는 이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미국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을 점점 고립시켜 나가고 북한을 개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점수가 몇 점으로 떨어졌냐면 50대 후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미국 점수는 얼마냐? 70점대 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려간 건 아니네요. 똑같은 50점대인데 한 미국이 7, 올라간 8점 내려왔죠. 거네요. 예, 미국이 엄청나게 또 올라갔죠. 예, 예. 그래서 1점 차이던 게 지금은 20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고집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해줄 것 같았는데 해주긴커녕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탈북 동포마저 북한으로 되돌려보내고 이게 이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중국 점수는 떨어지는 대신 미국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한때 50점대 초반까지는 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40점대 초반으로 10점이 뚝 떨어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일본이 계속 망언을 짓거리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중 관계가 한일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36대 10입니다.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가 36. 그럼요. 이제 일본은 그렇게 강국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고 예,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이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예.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일본에서의 안보 의식은 어떤가? 일본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어떤가? 이거 참 재미난 일인데 복잡하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위대를 크게 키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완전 비무장으로 평화로 가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은 핵무장까지 해야 된다. 전면 재무장으로 가자. 미국하고 단절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가자. 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현실과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와 우리 주변 현실을 일치시키자는 안보론도 있고 원폭의 비극이 다시 없도록 평화로 가자. 아니면 핵무장까지 하자. 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일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미일 동맹 체제를 없애버리자는 의견도 있고 복잡합니다.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안보 의식. 중국은 세계 리더 국가로서 이제 자부심을 키우고 있는데 북한이 요즘 핵실험을 자꾸 하겠다고 망언을 하면서 중국을 곤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안보 의식은 그럼 이 무렵에 어떻게 지금 진단하세요? 다만 중국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중국은 자기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 철학을 항상 바탕에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바라볼 때 이런 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이 이뤄질까? 북한을 결국 점령하게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한국일까? 미국일까? 중국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결국 우리의 안보의식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런 힘들의 원리와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보의식을 높이되 민족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과연 21세기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과거의 이분법적인 단순한 사고 말고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남북한의 갈등을 관리하고 통일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외교 능력을 키우고 예. 주변국과의 대북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예. 목이 컬컬한 가운데 기자 수첩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6.25라서요. 안보 얘기 좀 해봤습니다. 얼른 나가서 물 한 잔 드세요. 그래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